할매 말, 손자 말, 영화 말모이를 보고 나는 별을 별이라고 불러야만 별이 별같이 느껴진다. 해, 달, 바람, 바다, 가을, 민들레도 다 마찬가지다. 스타는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대상이지만 별은 내 생애에 개입되어 있는 경험적 실체이다. 별이라는 소리와 글자를 들여다보면 별은 그야말로 별처럼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다. 얼굴은 얼굴이라고 말해야만 내 마음속에 여러 얼굴들이 떠오른다. 페이스로는 안 된다. 바람은 불어오고 가을은 바스락거린다. 처용이 논일던 서라벌 밤하늘에 달이 떴고 고려의 유랑민들은 머루 다래를 먹고 청산에 살았다 하니 달, 머루, 다래는 삶의 정한을 쌓아가며 천여 년의 시간을 건너와 미래로 향한다. 별을 별이라고 부를 때 별은 내 가슴에 박히고 나는 모국어의 자식임을 스스로 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나는 그 새로운 문법이 신기해서 문장을 외웠다. 조사 없이 동사가 목적어를 직접 지배하는 논리 구조의 탄탄함에 나는 매혹되었다. 조사를 눈여겨 읽지 않으면 한국어는 해독되지 않는다. 영어에서 조사의 매개 없이 단어와 단어의 배열로 이루어지는 문장은 명석하고 힘차 보였다. 초급 독일어를 배울 때 나는 그 논리적 완결성과 개념의 정확성에 놀랐다. 그때 나는 한국어 조사나 활용어미의 쓰임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때때로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자면 약을 먹고 죽었다라고 쓸 때 약과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게 느껴졌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쓸 때 를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답답하게 여겼고 바람에 꽃이 진다, 땅에 풀이 돋는다, 가을 바람에 눈물 난다, 말에 방울 단다 라고 쓸 때 애의 쓰임새가 너무 넓어서 느슨하게 느껴졌다. 서구어를 처음 배우고 그 신기함에 빠져있던 아이는 문법이 모든 단어를 엄격히 옭아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어 시간에 훈민정음 언해본 세종 어제 서문 나란 말싸미를 배울 때도 나는 놀랐다. 새로운 문자를 반포하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의 맨 앞에 내세운 이 공식 문건은 구문의 구조적 장치가 무리하게 돌출하지 않았다. 단순 명료하고 군더더기가 없었고 단 한 개의 문장으로 모든 할 말을 다 했고 글의 흐름이 순해서 물 흐르는 듯 했고 옥좌에 앉아서 말하는 임금의 목소리와 음색이 느껴졌다. 고3 때는 3일 독립선언서를 배웠는데 한문투 문장의 힘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있었다. 5등은 자애로 시작되는 이 선언서의 첫 문장은 강력한 주어가 맨 앞에서 문장을 이끌고 있었고 조선인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하려는지를 한 개의 문장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5등은 내가 경험한 한국어 중에서 가장 힘센 주어였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 후 한국어에 대한 내 생각은 많이 바뀌어서 조사가 읽어내는 구문의 헐고움이 오히려 한국어가 갖는 자유의 공간이며 이 공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표현과 논리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한국어 조사와 구문이 어렵다. 모국어는 친숙할수록 긴장을 요구한다. 2019년 정초에 영화 말모이가 개봉했다. 말모이의 소재는 역사의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화는 일제 말기인 1940년대에 조국의 말과 글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순환과 성취를 그리고 있다. 조선어학회는 언어학자들의 모임이었지만 이 영화는 모국어를 지키는 운동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의 의식이 각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수많은 영화들이 서로 치고받으며 나타났다가
며칠 만에 사라져서 막대한 제작비가 거품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조선어학회 사건을 다루는 영화가 이제야 만들어진 이 늦음은 너무 심하다. 우리는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가? 1940년대의 일본은 절망적인 전쟁으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제만 항일무역은 힘을 잃었고 조선의 독립운동은 동력이 고갈되어 있었다. 조선어학회의 선인들은 모국어를 보존함으로써 민족 재생과 부활의 씨앗을 뿌렸는데 선인들은 암흑과 고난 속에서도 먼 앞날을 내다보고 있었다. 말이 살아있는 한 혼 또한 살아있을 것이었다. 일제는 조선어 사전을 만들려는 선인들의 활동에 치안유지법상의 내란죄를 적용해서 33명을 검거했다. 함흥지방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고유 언어는 민족의식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은 조선민족 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의 형태다 라고 유죄 이유를 밝혔는데 유죄만을 뺀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모두 야만적 고문을 당했고 2년에서 6년의 형을 받고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윤재, 한징 두 분은 광복을 가까이 앞두고 옥사했다. 이들이 검거될 때 큰 사전 원고는 모두 증거물로 압수되어 함흥지방검찰청 창고로 돌아갔다. 그 후 상고심 관할이 서울로 넘어가자 이 증거물들은 열차에 실려 서울역으로 운송되는 도중에 광복을 맞았다. 큰 사전 원고는 증거번호가 찍힌 채 훗날 대한통운이 된 철도 화물운송사 마루보시 창고에 쌓여 있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서울역을 모두 뒤져서 원고 뭉치를 찾아냈다. 이 원고는 26,500장 정도였다. 1947년에 큰 사전 1권이 발간되었다. 6.25 때 나머지 원고는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종전 후에 다시 수습해서 미국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1957년 10월에 큰 사전은 모두 6권으로 완간되었다. 큰 사전은 그 후에 간행된 많은 한글 사전의 토대가 되었다. 큰 사전은 서문에서 이 책이 다만 앞사람의 유산을 찾는 도움이 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활동의 이로운 연장이 되며 또 그 창조된 문화재를 거두어들여 앞으로 자꾸 충실해가는 보배로운 곳집이 되기를 바람하지 아니한다 라고 썼다. 1950년 6월 27일 저녁 인민군이 서울 북쪽까지 쳐들어와서 포탄 터지는 소리가 들릴 때 큰 사전 편찬위원들은 이살부리다와 아살부리다의 차이가 뭐냐를 따지다가 끝을 맺지 못한 채 헤어져서 피난을 갔다고 한다. 영화 말모이는 전국의 사투리를 수집해서 그 의미를 따지고 표준말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이야기의 골격으로 삼고 있는데 큰 사전을 만든 선인들의 활동과도 일치한다. 가야의 가실왕은 여러 고을의 말이 다르므로 음악 또한 일정하게 할 수 없다면서 악사 우르객에 12곡을 짓도록 명령했다. 이 12곡은 여러 고을의 음악이다. 가실왕은 언어가 삶의 현장에 바탕하는 것이므로 그 구체성을 존중해야 하며 일정한 표준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음악 또한 이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우르객에 요구했다. 이로 짐작건대 우르기 왕명으로 작곡한 가야금 12곡은 여러 고을의 발성과 향색이 강하게 드러난 음악으로 세련되지 못한 면이 있었을 것이다. 언어로 치자면 사투리인 것이다. 우르은 신라로 귀순한 후 신라에서 만난 음악의 제자들과 심각한 미학적 갈등을 겪게 되는데 우르의 이 지방색을 신라의 음악 엘리트들이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